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좀 낮에 일찍이 이렇게 또 유튜브 시작하게 됐습니다. 참 심경이 복잡합니다. 우리 진보 진영 측에서도 우리 진영 내에, 민주당 내에 참 복잡하네요. 민주당 내에 국회의장 자리를 놓고 양분으로 갈려가지고 그냥 각 유튜브에서 그냥 싸움하고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돼야 된다, 뭐 정성호가 돼야 된다, 조정식이 돼야 된다,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참 난리들 났네요. 뭐 민주주의는 자유니까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은 물론 저도 롯본기 교수를 존경하긴 합니다만, 롯본기라는 그 말 자체가 일본의 거리예요. 일본 시부야는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거리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홍대 있고 거기처럼 젊은 애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가 시부야고, 롯본기는 이제 좀 원숙한 사람들, 저 강남이나 이런 데처럼 그런 거리가 롯본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롯본 거리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일본의 그 화려한 거리 중에 하나예요. 고급스러운 거리죠. 거기가 롯본이라는 데가 고급스러운 거리입니다. 그 일본에서 교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양반이 일본의 거리를 갖다가 이름을 따서 롯본기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양반도 예리하지요. 존경합니다. 각자 뭐 정성호가 됐든 조정식이 됐든 추미애가 됐든 민주국가니까 자유는 있죠. 그렇지만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 그걸로 끝뿐이지, 다른 사람이 누굴 지지한다 해서 그 사람을 갖다 비난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건 민주주의의 자유니까요. 근데 우리가 뽑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은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선출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론 반영은 되겠지만 그래도 추미애가 압도적으로 지지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추미애를 아직도 지지를 하는데요.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문제는요, 한 10여 년 전, 문제는 10여 년 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문제는 1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재명 대표께서 성남시 출마할 때, 그때 추미애 대표가 민주당 당대표였어요. 당대표일 때 추미애 당대표께서 이재명 대표를 그때 성남시장으로 후보 추천을 한 사람이에요. 그때 추미애 대표께서 민주당 대표로 계실 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어요. 성남시 시장 나갈 때. 그랬고, 그 후로도 윤석열 검찰과 싸울 때 아무도 추미애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수박 달서부터 민주당 내 이재명 대표만이 지지했었어요. 그때 추미애 대표가 그 법무부 장관할 때, 그때 이재명 대표는 추미애 대표를 지지했었어요. 그리고 당대표하고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얼마나 이낙연이가 그렇게 난리 쳤습니까? 대장동 건 가지고 나올 때마다 사사건건 물고 늘어졌잖아요. 그때 강력하게
이재명 대표를 지지했던 게 추미애 대표입니다. 추미애 대표예요. 그리고 근자에 와서도 추미애 대표는 문 대통령을 별로 안 좋게 말을 하고 있어요. 좋게 말 안 합니다. 이제까지 추미애 대표는 양산에 방문한 적이 없어요. 방문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근자에 와서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총장 시절에 잘랐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도. 근데 요즘에 와서 추미애 대표가 조국을 약간 뭐 좋게 이렇게 표현을 했겠지요. 그것은 추미애 대표도 국회의장을 나가려니까 조국에 12표도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지난 과거를 갖다 다 깡그리 뭉개버리고 그것만 가지고 그냥 추미애를 까서는 안 되겠다. 근데 문제는 키포인트는 거기에 중점을 두면 안 돼요. 거기에 중점을 둬서는 안 됩니다. 추미애가 국회의장 되면 누가 3명 중에 누가 제일 윤석열을 빨리 끌어낼 것인가? 윤석열이가 가장 거북하게 생각을 할 국회의장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이가 가장 거북하게 생각할 국회의장은요, 추미애입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추미애 싫어하는 사람들은 뭐 김어준이가 좋아해서 싫다. 누가 추미애를 지지하기 때문에 싫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문제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하고 국힘당에서 제일 싫어할 후보가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먼저. 그렇게 정치력 정무 감각이 부족한 겁니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윤석열이나 국힘당에서 가장 껄끄러운 사람이 국회의장 되면 누구요? 추미애입니다. 그리고 박용진이 얼마나 대장동 가지고 계속 그랬습니까? 추미애는 박용진이 비판했었어요. 그때 당대표로 나올 때도 그랬어요. 비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윤석열이가 제일 싫어할 사람이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에휴 참말로 요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가장 강력하게 파워풀하게 끌고 나갈 사람은 추미애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동지들은 각자 다른 생각할 자유가 있어요. 정성호 지지할 자유도 있고 또 오정식을 지지할 자유도 있습니다. 문제는 윤석열이가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국 대표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조국 대표 당신이 갈라간 거야. 경북 영남에서 5% 6%밖에 표를 못 얻었어요. 영남에서. 어디서 얻은지 아세요? 우리 민주당한테 올 표, 당신이 안 나왔어도 그 표는 다 우리 민주당으로 왔어. 호남에서 30%에서 40%를 얻었어요. 당신이 안 나왔어도 그 표가 다 우리한테 올 표였다고. 호남에서 40% 나온 거예요. 거기서 당신들이 12석 차지한 겁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가면 나중에 호남에서요. 호남 사람들 그렇게 바보스럽지 않습니다. 참 정무감각들 없어요. 뭐 민주당에서 신세진 게 없다? 오줌 서말 반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오줌 서말 반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어. 아이고 참. 그러고요. 지금 윤석열이 엄청 실수한 겁니다. 두고 보세요. 김건희가 어떤 꼴이 되나. 김건희는요. 한 번 악행을 저질름으로 인해서 한 번 악행을 저지름으로 인해서 2번의 피나는 고통을 느낄 겁니다. 2번. 산스크리어로
고타마 시다르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두 번의 피나는 고통을 느낄 것이다. 지금 첫 번째 피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김건희는. 한순간의 잘못으로, 한순간의 실수로 지금 피나는 고통을 느끼고 있지. 그렇게 나대는 걸 좋아하는 여자가 지금 몇 개월째 꼼짝 갈싹 않고 있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두 번째는 나중에 징역 가면 또 고통을 느낄 겁니다. 근데 고타마 시다르타는 두 번을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랬는데요. 제 철학적인 사고력으로는 세 번을 고통을 느낄 겁니다. 세 번 고통을 느껴요. 지금 고통을 느끼고 첫 번째, 지금 불안한 고통을 느껴요. 두 번째, 징역 가서 고통을 느끼고 나중에 징역 갔다 나와서 모든 사람이 외면을 하고 피나는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피참은 고통한 생활,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겁니다. 죽을 때까지. 전두환 이처럼. 그래 이제 부처님, 고타마 시다르타가 부처님인데 부처님 말은 두 번 고통을 느낄 것이다 생각인데 저 같은 경우는 세 번을 고통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윤석열이도 지금은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까 울랄라 어쩔래 배짜라 지금 편안하지. 아침 저녁으로 참 술도 먹고 싶으면 술 잘 먹으니까 술도 마시고. 하지만 그 안에 끌려 내리던가 아니면 어떻게 재수가 좋아서 임기를 다 채우고 끌려 내려도 온단치 못하지. 온전치 못해. 그때 가서 징역 가면 그때서 무릎을 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어떤 집안에는 사람이 많이 꼬이는 집안이 있어요. 많이 꼬여. 근데 어떤 집안에는 사람이 안 꼬이는 집안이 있어요. 사람이 많이 꼬이는 집안이 축복받은 집입니다. 축복받은 집안이에요. 그 집이. 사람이 안 꼬이는 집은 뭔가 부족해서 안 꼬이는 거예요. 온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온기. 따뜻한 온기가 있으면 그 집안에 사람이 많이 꼬입니다. 온기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풍수학적으로 얘기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온기 그런 겁니다. 사람의 따뜻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사랑장이 있죠. 마태복음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서요.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모든 게 다 사랑 하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말이 거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는 걸 좋은 대명사가 다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윤석열이는 후일날 지금 몰랐던 걸 후일날 큰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은요. 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대번에 엄벌을 내렸습니다. 박정희도 그렇게 했어요. 박정희도. 전두환이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 처제 해먹은 거 아주 추상과 같이 내리쳤지요. 김영삼이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들 내리쳤습니다. 김대중이도 그랬어요. 아들들 내쳤습니다. 노무현이도 그랬습니다. 자기 형을 내쳤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만 독불장군이에요. 지금. 독불장군. 아마 윤석열 대통령 나중에 임기를 채우더라도 물러나면 저 국힘당 당사에 아마 윤석열 사진이 안 걸릴 겁니다.
안 걸려. 내가 볼 때는. 국힘당사 가면요.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에서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 사진들은 없어요. 그 왜 떳떳하지 못한 대통령을 그렇게 실드쳐? 이찌기들 적당히 실드쳐라. 어? 아는 게 맨날 간첩 빨갱이 이거밖에 모르지. 그렇게 빨갱이가 좋으면은 빨갱이 장사해 먹기가 그렇게 좋으면 그놈들 싹 잡아다가 다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돼. 북한이 좋으면은. 응? 북한 덕을 많이 봤지 국힘당. 이제 그런 거 씨알도 안 맥혀. 어리석은 종자더라. 아이고 참. 언제까지 그 보수적인 사고에서 묻혀 있을래? 응? 그 이제 같은 민주 진영인데 참 조국당 더 이상은 까기는 싫은데 안 깔 수가 없어요. 함부로 조국당 조국씨도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돼. 민주당이 신세진 게 없다? 당신이 12석 얻은 게 민주당한테 신세 진 거야. 그게 신세 졌기 때문에 12석 얻은 거요. 민주당이 우군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군. 민주당이 적군이라고 그랬으면은 한석도 못 얻어. 아이고 참.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연동형을 했기 때문에 당신이 12석 얻은 거야. 그게 신세진 거야.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군이라고 했기 때문에 신세진 거고. 신세진 게 없다? 그게 정무적인 감각이야? 대학교 교수 출신이라는 놈이? 허기야 뭘 알아? 정무감각이 깊이 있는 정무감각이 있어? 눈꽃맨치도 없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네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깍듯한 예우해 준 적 있어? 깍듯하게 대우해 준 적 있냐 이 말이야? 이 나쁜 놈들아. 이재명 대표에서 따뜻하게 한마디 해준 적 있어? 위로의 말씀을 해준 적 있냐고. 조국인가 타국인가? 넌 조국이라고 짓지 말고 이름을 타국이라고 지어야 돼. 타국 알아? 넌 타국놈이야. 조국놈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도 압승했는데도 꼬박꼬박 일주일에 2번 법원 다닌다. 심지어 선거 전날에도 갔다 왔다. 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말한 적 있어? 그렇게 흉악하게 조작을 하는 수원의 숭어 회사건 검찰 조작한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 말한 적 있느냐? 말한 적 있으면 있다고 말해봐라.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문재인이도 위로의 말 한마디 한 적 있어? 문재인이 양산 가기 전엔 거기서 당선됐어. 김두관이. 네가 내려간 대로 양산에서 떨어졌어. 김두관이도. 네가 부산 양산으로 가기 전에 그래도 지금보다 부산에서 표 더 얻었어. 당선된 사람 숫자도 더 많아. 네가 내려가기 전에. 네가 가서 설치고 난 뒤로 그렇게 똑 떨어진 거야. 이건 팩트야. 팩트. 널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팩트. 네가 양산 가기 전에 김두관이 당선됐잖아. 네가 양산 간 뒤로 떨어졌잖아. 김두관이. 네가 양산으로 간 뒤로 부산에서 더 떨어졌잖아. 팩트.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조국이랑 같이 세트로 다 설치고 다니는 바람에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홍익표는 지금 뭐 김진표 따라서 거길 가? 응?
따라다닐 때를 따라다녀라. 마지막 여행 가는 거야? 뭐 어디 뭐 대학 졸업하는 거야? 마지막 수학여행 가는 거야? 4학년? 겨울방학 마지막 수학여행 간 거야? 거기 갔다 오면 얼마 있으면 끝나지? 20일 때 국회 해산하잖아. 마지막 여행 갔구만. 애들 데리고. 하지만 문재인이 네가 간 대로 양산에 떨어진 거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봉화마을 김해로 가신 뒤로 당선됐어. 김해에서 2명이나. 그것도 너하고 노무현이하고 차이점이 그거야. 민주 진영이 척, 진보 진영이 척 하는 거. 무능의 극치야. 무능의 극치. 그래놓고 무슨 이제 와서 무슨 소수정당을 갖다 실드 치고 있어. 평립형으로 해서 연동형으로 해서 12석 차지했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뭐 신세진 게 없어? 그리고 민주당에서 우군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신세진 거야, 그게. 그럼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거기, 연립 정당을 같이 용해인이랑 거기 만들었는데, 그럼 너네 당 지지해주라고 할 수 있어, 말을?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잖아, 이재명 대표도. 시민단체하고 진보당하고 같이 다. 응? 연립 비례정당을 만들었는데 그럼 뭐 이재명 대표가 조국당 찍어주라고 수 있냐? 우군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우군이라고 한 것만도 감지덕지에서 12석 차지한 줄만 알아. 호남이 바보들인 줄 알아? 나중에 너 그런 식으로 나오면 호남에서 10%도 못 얻어. 10%도. 이제는 우리 동지들도 너무 추미애하고 너무 정성호하고 너무 조정식 가지고 이렇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기 개인 의사는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문제는요, 김어준이나 어디 타 언론에서 누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추미애가 싫다 이런 말은 할 필요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윤석열이가 제일 거북하게 생각하고 윤석열이가 국힘당이 제일 무서워할 싫어할 국회의장이 누군가 그걸 생각해야 돼. 첫 번째는 윤석열이가 제일 무서워할 사람이 추미애고 추미애는 윤석열이랑 싸워본 경험이 있어. 싸워봤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지금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추미애는. 아시겠어요? 김어준이 게임이 안 되고 윤석열이하고 국힘당에서 제일 싫어할 국회의장이 누군가 그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걸 먼저.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진보 측 유튜브 들어가 보면요 아주 난리예요. 양쪽 세 갈래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난리입니다. 그래서 지나온 과거 추미애가 세상에 얼마나 이재명 대표를 성남시장 때서부터 지지해왔던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근데 지금 추미애 입장에서는 당연히 12표도 더 얻으려니까 조국표까지. 조국표도 우군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그분이 왜 이재명 대표를 배신하겠어요? 생각해봐요.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뭐요? 성남시장 때서부터 10년이 뭐야? 15년인가? 그렇게 해오신 분인데 지지해왔는데 그거 과거를 봐야 돼요. 과거. 지금 말 한마디 표 얻으려고 말 한마디 잘하는 사람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정말요. 그건 뭐 각자 자유지요. 누구 지지한다는 건 자유입니다. 뭐 민주국가에서 자유니까 그런 거야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댓글이에요. 들어와서 댓글 달아주시면 저는 누군지 알거든요. 그분이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